녹화 떴냐? 네. 자, 보자, 얘들아. 자, 2차 방정식의 풀입니다. 자, 첫 번째. 자, 보도록 하죠. 우리가 2차 방정식이다라는 걸 갖고 왔는데, 2차 방정식에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풀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부제를 달아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대수적으로 푸는데,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있죠? 함수적으로 그래프를 생각해 보는 거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지금 안 쓴다 하더라도요. 자, 그럼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이거 된 거 어떻죠? 위에 빨간색하고 녹화라고 써져 있어. 그래. 된 거죠. 된 거지. 자, 그러면 이 푸는 방법에 대해서 자, 생각을 먼저 해볼게요. 자, 얘들아 잘 봐요. 중학교 때 잘 돼 있으면 이 파트가 쉬운데, 근데 조금 부연 설명할 게 몇 가지 있어요. 자, 얘들아, 우리가 영어에서 접두사라는 말 들어봤죠? 그쵸? 그러면 제가 지금 노란색 괄호를 쳤잖아요. 자, 그럼 괄호를 살짝 가리겠습니다. 자, 그럼 뭐가 있죠? 방정식이 있지. 자, 그럼 방정식의 기본적인 건 뭐예요? 푼다야. 어떻게 푼다? 대수적으로 푼다야. 그런데 그 상황이 저번 시간에 썼던 1차 방정식일 수도 있고 2차 방정식일 수도 있고 3차, 4차, 즉 3차 방정식의 이상인 고차 방정식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 뭐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삼각 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들이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이 앞에 붙은 애들이 조립식 로봇처럼 1차가 붙어도 2차가 붙어도 3차가 붙어도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유지가 되겠죠. 그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 뭐예요? 일단은 방정식은 무조건 푼다야.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방정식을 배우고 싶다라는 거죠? 2차 방정식이죠. 자, 그러면 이름이 지어졌어. 준명아, 너 성이 뭐니? 홍이죠. 그럼 준명이라고만 부르면 제가 박준명인지 김준명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홍준명이라면 홍씨를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 2차라고 얘기했으니까 2차라는 친구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써줘야 되는데 잊지 말자. 뭐 a가 정확하게 0이 아닙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줘야 돼요. a가 0이면 어떻게 되겠어? 1차. 응. 모르지. 그러니까 2차라니까 이게 꼭 있어줘야 돼요. 잊지 말고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푸는데, 자, 얘들아 생각해봐봐. 저번 시간에 1차 방정식 풀 때 얘기했는데, 자, AX는 B다라는 걸 풀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뭐 했죠? 푼다라는 건 X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 X를 얘기해 주려면 X가 혼자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등식의 성질이라는 내용을 갖고 와서 양변에 A분의 1을 곱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게 A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 구분하라는 거 배웠었죠. 그 답이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그러면 이 방정식을 푼다는 X만 남았으면 좋겠어 라는 게 최종 목적이야. 그러면 그 X만 남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풀이 방법은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인수분해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인수분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배웠던 게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여기다 쓸게요. 자, 선생님이 ax-b 곱하기 cx-d라고 썼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쓰게 되면 얘는 정확한 이름이 뭘까요?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식이야. 무슨 식이에요? 방정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얘는 뭐예요? 다항식이야. 왜냐면 이쪽에 쓰긴 쓰는데 얘가 누구예요? 전개하면 누군지 알죠? 뭐 ACX의 제곱 뭐 어쩌고저쩌고 전개하면 나올 텐데 문제는 뭐야? 이쪽이 좀 허전하지? 이쪽이 허전하니까 여기 A, B, C, D는 상수형 문자, X는 변수형 문자라고 얘기했는데 이쪽에 뭐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뭐 상관없잖아요. 그냥 쓰는 데 있어서. 근데 우리는 방정식을 배우니까 이쪽이 누구였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쪽이 0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이쪽이 0인데 그러면 선생님 얘네들이 A하고 C가 0이 아니라면 얘는 전개했을 때 몇 차 나와요? 2차 나오죠. 그럼 이 2차 방정식을 얘처럼 인수분해를 지금 했죠.
그럼 이제 근을 찾아야 되겠지. 근데 어떤 근을 찾아요? 라고 얘기하면 얘네의 곱이 어떤 상황? 0이 되는 상황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0이 될 때 얘들아 봐봐. 이 동그라미와 이 삼각형의 곱이 0이 되는 상황은 구분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죠? 얘가 0이어도 되고 또는 얘가 0이어도 되겠죠. 둘 다 동시에 0 될 필요는 없잖아요.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돼야 되는 거죠. 동시에 0이 못 되니까.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상황은 동그라미가 0이면 삼각형 곱했을 때 0 나오고 삼각형이 0이면 동그라미 곱했을 때 0 나오니까 이걸 만족하는 x 값이 누구다? a분의 b 또는 c분의 d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첫 번째는 누굴 이용해서? 인수분해 이용해서. 근데 인수분해 이용해서 푸는데 중요한 건 누구다? 자, 다항식 A 1차식과 다항식 B는 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이게 0이 되는 상황은 자, 양변에 화살표를 주고 A는 0이 되는 상황과 그 다음에 또는 B는 0이 되는 상황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즉 이 모양이 A 곱하기 B는 0이죠. 오케이? 그러면 걔의 말은 뭐야? A는 0. 즉 X가 A분의 B가 되던가 또는 B는 0. X가 누구? C분의 D가 될 수 있도록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A하고 C는 당연히 0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인수분해를 알면 2차 방정식을 손쉽게 푸는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그러면 누굴 쓰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완전제곱식을 쓰세요. 자, 이 완전제곱식을 쓰는 거는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자, 완전제곱식의 꼬라지를 이렇게 할게요. 자, x-a의 제곱은 b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랬더니 선생님 이쪽은 0인데 이쪽은 0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방정식의 풀이는 우변은 상수가 나오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다른 식이 나와도 문제가 안 되죠. 어차피 뭐 할 거니까 좌변을 이항시켜서 계산하면 되니까. 근데 완전제곱식의 이 꼬라지는 자,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방정식을 푼다. x만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x가 남고 싶은데 a도 빼주고 제곱도 있어. 그럼 바깥에서부터 하나씩 좀 없애줘야 될 거 아니겠어? 자, 제곱을 없애고 싶습니다. 뭐 해줘야 돼요? 누굴 취해줘야 돼? 루트를 취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쪽에 근을 취하면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이쪽도 루트를 취하겠죠. 자, 그러면 x-a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기에다가 제곱을 쓰고 루트를 취하면 얘도 루트에다가 b를 취할 건데 얘가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 루트 안에 제곱이 있어요. 그럼 누구예요? 절대값이에요. 그러면 절대값 a 뭐 루트 b가 나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x-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라고 쓸 수가 있겠죠. 푼다라는 건 x는 이라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a만 넘겨주시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x는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겠지. 자, 이건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저 b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중학교 때는 b가 양수여야지만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전에 뭘 배웠죠? 허수를 배웠잖아요. 즉 b가 이제는 음수여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겠지. 자, b는 0이 나오든 양이 나오든 음이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즉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b의 범위에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럼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는 0이라는 친구가 있어. 이거 아까씩 배웠던 거잖아. 인수분해가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죠. 그러면 뭐 해줘야 돼? 완전제곱식으로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자, 완전제곱식은 요 두 친구를 가지고 만들어주세요. 아시겠죠?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x로 만들 수 있는 완전제곱식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야. 4가 있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
플러스 1은 0 나오겠죠? 그럼 걔는 뭐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럼 x는 x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2 뿔마 i가 나오겠지. 되시겠어?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봐. 선생님 나는 근의 공식이란 걸 아는데 굳이 완전 제곱식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의 공식의 프로토타입이 완전 제곱식이에요. 근의 공식의 프로토타입이 완전 제곱식이야. 지금 선생님은 요 상황을 한정시켰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완전 제곱식을 준 게 너무나 이쁘지. 얘는 누구야? 1이지. 얘는 4 짝수잖아. 너무나 이뻐. 그럼 선생님 야 너 이거 해봐.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봐 라고 얘기하면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셨는데 이게 뭐냐면 이걸 완전 제곱 스타일로 바꿔서 나온 게 근의 공식이거든요. 그러면은 A는 좀 묶었으면 좋겠고 C는 나중에 생각했으면 좋겠지. 그래서 세 번째가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2차 방정식을 풀 때의 한정판이죠. 3차 이런 거는 근의 공식이 없으니까 2차 식을 풀 때의 세 번째 방법 누구? 근의 공식. 자 그러면 근의 공식이 있었을 때 자, 유도는 안 할게요. 유도는 안 할게. 유도는 안 할게. 자, 그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에서 봤었을 때 A는 0이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2차식이니까 A는 0이 아닙니다. 라고 써주시고 근의 공식 써볼까요? X는 이라고 쓸 수 있겠지. 이거 다들 암기하고 계시죠? 자, 보자 얘들아. x는 2a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라고 쓰는데 이 루트 뒤에 색깔을 내가 노란색으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쓸게. 이거의 유도 과정은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버리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를 딱 봤었을 때 선생님 우리 이 노란색이요 라고 얘기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죠. 맞아? 그러면 요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에 따라서 실근이 2개예요? 허근이 2개예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럼 얘가 뒤에서 나오는 누구? 이 노란색이 판별식이라는 친구가 되는 거죠. 판별식. 자, 근데 지금 우리는 근의 공식에서 근만 얘기하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것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2차 방정식이 누가 나오든지 간에 가장 간편하게 푼다라는 걸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첫 번째는 인수분해와 그 다음에 누구? 근의 공식이라는 친구 두 친구가 메인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려울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2차 방정식을 줄게. 얘를 한번 들어보자. 여기를 좀 지우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쓸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할게. 1 플러스 i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1 마이너스 i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1 플러스 i는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자,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풀려고 보게 되면 뭘 쓰고 싶겠어? 완전 제곱식? 아유 좀 힘들 것 같아. 인수분해? 아유 안 될 것 같아. 그럼 누구밖에 없어? 근의 공식밖에 없죠. 근의 공식을 쓰는 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의 공식을 쓰는데 그 개수가 허수여도 상관없나? 네, 상관없어요. 그냥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x는 이라고 쓰면 2a분의니까 2의 1 플러스 i분의 라고 쓰고 마이너스니까 2배 1 마이너스 i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 b제곱 마이너스 iac가 들어가겠지. 그럼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뭐야? 답에다가 이걸 쓰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선생님 분모에 허수가 있으면 안 좋아하니까 이거 뭐 해줘야 돼? 이 짓을 다 한 다음에 실수화를 한 번 더 해주셔야 돼. 근데 귀찮아. 그래서 생각을 했어. 야,
어차피 이 상태에서 근의 공식을 쓰면 실수를 한 번 더 해줘야 되겠지. 그럼 얘가 실수를 안 하고 싶어. 그치. 미리 뭐 하면 돼? 미리 최고차항의 개수의 혈내근을 곱하고 진행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1-i라는 친구를 전체에 식에다가 곱하고 진행하면 마지막에 실수를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자,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 자,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있는데, 자, 일단은 a가 0이 아닌 상황에서 a가 허수일 때가 있고 a가 무리수일 때가 있겠죠. a가 허수라면 미리 켤레 복소수 곱하고 하는 게 편하고, a가 무리수라고 해도 또 유리화 해줘야 되잖아요. 또 미리 곱하고 가는 게 더 편하겠지. 자, 그래서 뭐 한다? a가 허수 또는 무리수일 때는 뭐 한다고? 켤레를 전체에 곱하고 근의 공식을 가장이 아니죠? 가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자, 요거는 그냥 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2차식을 봤을 때 완전 제곱식도 안 되고 인수분해도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써야 되는데, 최고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가 허수 또는 무리수가 나올 때는 미리 켤레를 전체에 누구의 켤레? A의 켤레가 되겠죠. 곱하고 진행하자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이블 책을 보도록 하시죠. 자, 바이블 책을 보시게 되면 138페이지, 139페이지, 자, 140페이지까지 진행을 하는데, 자, 140페이지에 중간을 보시게 되면 이런 게 써 있어요. 140페이지의 중간을 보시게 되면 ax의 제곱 더하기 2bx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요, 저희 학교쌤이요, 서술형의 짝수 공식이란 말 쓰면 틀린다. 그래서 그거 얘기할 거예요. 이게 지금 1차항 개수가 짝수죠. 자, 이 상태에서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x는 2a분의 마이너스 2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얘들아 봐봐. 선생님, 여기 있는 4 공통인수고 루트가 튀어나올 때 2로 튀어나오겠죠. 그럼 이 약분 되겠죠. 그럼 근의 공식이 살짝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냐면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달라지고요. 얘를 짝수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이거 루트 아니라 왜 4b 제곱? 2.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셨을 때 2가 없어지잖아요. 이걸 짝수 공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솔직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문제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144x가 들어갔다고 쳐. 그럼 솔직히 이런 경우는 짝수 공식이 이득이지. 왜? b제곱할 때 144의 제곱을 하는 것보단 반의 제곱, 72의 제곱하는 게 이득이니까. 근데 이 정도까지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냥 문제에서 2bx 나와 있는 그 짝수 공식은 그냥 기본적인 근의 공식에서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서술형 적을 때는 그렇죠. 그냥 근의 공식 쓰시면 돼요. 학교쌤이 짝수 공식 쓰지 말랐다며. 그 짝수 공식이랑 용어를 쓰지 말랬어요. 그럼 써도 된다고 그랬어? 정확히 수학적으로 무슨 정해지지 않는 용어라면서. 그치.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짝수 공식도 근의 공식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냥 근의 공식 하나만 쓰신다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쓰지 말라는 건 아니고 계산이 편해지긴 하는데, 자, 이런 거 보세요. 자, 만약에 이런 거 해보자.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은 0이다라고 쓸게. 물론 이건 순간적인 인수분해도 되시겠지만,
자, 근의 공식을 쓰겠습니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거 4니까 계산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 근데 짝수 공식은 뭐냐면 a분의니까 1이 나와.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b 반이야. 마이너스 반이야. 그러니까 뭐가 돼?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9 마이너스 8 이렇게 써요. 4 또는 2가 나오거든요. 이거나 큰 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근의 공식 써서 진행하시는 게 속 편합니다. 얘는 계산 실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니네가 계산을 잘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계산 좀 약하시잖아. 무조건 못 쓰라고 근의 공식 가자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40페이지에 반의 공식은 그냥 근의 공식으로 해버리자라고 진행을 할 거고, 자, 141페이지 이후부터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이따가 풀이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0페이지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가기에 앞서, 자, 선생님이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방정식에 대해 설명한다고 그랬죠. 자, 가보도록 하시죠. 큰 번호 2번 가볼 겁니다. 자, 큰 번호 2번 제목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절대값과 방정식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절대값과 가우스는 지금 제대로 배워놔야지 3학년 때까지 갔을 때 트라우마에 안 걸립니다. 지금 굉장히 저 새끼 할만하네 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 루트 a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누굽니까? 절대값 a고요. 이 친구는 두 개로 찍힙니다. a가 있을 수 있겠고 마이너스 a가 나올 수 있는데 절대값의 목적은 내가 누누이 강조하죠. 뭐라고? 절대값의 목적이 뭐야? 양수화. 그렇죠? 절대값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범위.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절대값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라고? 양수와 아이씨, 범위. 범위죠. 절대값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범위. 범위죠. 범위. 절대값의 목적이 뭐예요? 양수. 양수화. 그래서 내가 샤브샤브 얘기했잖아. 기억나니? 우리 샤브샤브 먹으러 갈 때 소고기 빨간색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 빨간색이면 음수라고 생각해. 뜨거운 물에 넣었다 뺐어. 뭘로 바뀌어? 갈색. 그럼 갈색. 그럼 이거 뭐가 됐어? 절대값에 들어간 거는 마찬가지. 양수화 됐어. 익은 고기를 또 넣었다 빼.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래서 절대값의 목적은 샤브샤브와 똑같이 양수화예요. 자, 그러면 이 a가 그냥 나왔죠.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가 붙어 튀어나왔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야, 너의 a의 범위는 0 이상이고 너의 a의 범위는 0 미만이야. 그럼 네가 음수니까 절대값은 양수화가 목적이라며.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절대값의 기본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절대값이 한 개짜리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절대값 x가 3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절대값 x가 3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x는 뭐하고 뭐가 되겠어요? 3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가 들어가도 돼? 마이너스 3이 들어가도 된다. 그러면 이거는 x는 3하고 마이너스 3이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편하죠? 편하지. 자,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가볼까? 이렇게 썼어. 자, 여기에서 조금은 얘기를 더 해보자면, 자, 절대값의 목적은 양수화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게 거리랑 같은 개념이야. 길이나 거리랑 같은 개념이야. 우리 거리는 무조건 무슨 수 써요? 양수 쓰지.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은 이거야. x-1은 3하고 x-1은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래서 1이 넘어가게 되면 4하고 누가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여기를 보시게 되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뺀다의 개념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자, 제가 수직선을 갖고 올 테니까 잘 보셔야 돼. 자, 이 부분은 솔직히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데 들어서 아시는 게 조금 더 이득입니다. 자, 수직선에다가 0의 자리에 놓고요. 자, 마이너스 1 지점. 자,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1 지점을 딱 갖다 놨어. 그럼 마이너스 1, 즉 뺄셈의 기능은 뭐냐면 여기에서 x를 쟀을 때 거리가 몇이어야 돼? 3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x 빼기 1은 3, 절대값 x 빼기 1은 3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1의 자리에서 x를 바라봤는데 그 거리가 몇이어야 되는 거야? 3이어야 돼. 그 거리가 3이라는 건 1, 2, 3 이쪽에 3일 수도 있고 1, 2, 3 이쪽에 3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1의 자리에서 x를 바라봤더니 누가 나오더라? 거리가 3인 a의 x가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실질적인 절대값 입장에서 뺄셈 얘기예요. 그럼 얘가 2하고 3하고 4니까 여기 4가 나오겠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시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절대값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예요. 이런 거 말이 되겠어 안 되겠어? 말도 안 되지. 절대값이 등으로 연결되는데 음수가 나왔어.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럼 내가 이거를 2라고 썼어. 그럼 니네는 머릿속에서 선생님 x 플러스 2는 2도 되고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도 되니까 답 누구? 0하고 마사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 걸음 더 발전하자면 이런 생각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 x 마이너스 2는 2니까 마이너스 2의 위치에서 내가 x를 보니 얼마만큼의 거리에 있더라? 이만큼의 거리에 위치했더라. 그럼 2의 거리에는 이쪽에도 하나 있겠고 이쪽에도 하나 있겠죠. 그래서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값 하나짜리는 그냥 있는 거는 문제 안 되고 요 정도에서 문제. 근데 문제 될 것도 없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값이 자 두 개. 자, 절대값이 2개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절대값이 2개가 나와요. 자, 그럼 예제를 들어드리게 된다면 자,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 자, 예를 들어서 자, 2배 절대값 x-1 더하기 그 다음에 x-2가 3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 다항식 할 때도 한번 해드렸지만 요번에 자체 교재에서도 절대값 관련 문제 있었으니까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우변이 뭐죠? 3이야. 그럼 이걸 뭐 해줘야 돼? 이걸 만족하는 x를 찾아주세요 라는 게 방정식이지 푼다라는 거니까. 자, 그럼 이걸 풀기 위해서 보게 되면 자, 살짝 가려볼까? 이렇게 가렸어.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x-1이라는 이 내용물의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볼 수 있겠지. 즉 x-1이 양수라고 얘기하면 2배의 x-1은 3이니까 풀어버리면 되겠죠. 만약에 x-1이 음수라면 이러면서 상황을 지금 두 가지로 구분했잖아요. 얘가 0이 되는 점을 기점으로 양수와 음수로 구분한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 두 개야. 즉 양은 구분하는 게 여기서 1로 구분되죠. 여기서는 2로 구분되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죠? 이거를 풀 때 자, 수직선을 그리시고요. 자, 첫 번째 뭐 하라고 그랬죠?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 크기 순으로 재배열하라고 그랬죠. 그럼 재배했을 때 여기 0 만드는 x값 누구야? 1. 여기는 누구야? 2. 자, 여기다 1을 쓰고 여기다 2를 쓰면
기둥 2개 박았으니까 수직선이 몇 등분 됩니까? 3등분 되죠. 그래서 우리는 범위가 x가 1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1 이상 2 미만인 경우, 2 이상인 경우 세 가지로 등분을 합니다. 언제나 구간을 나눌 때 기본적인 약속은 이상 미만으로 나눈다라고 하시면 돼요. 1 미만이요? 그럼 이상 미만이니까 x는 1 미만, 그 다음에 1 이상, x는 2 미만, 그 다음에 x는 2 이상, 이렇게 세 가지로 상황을 구분해 보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상황을 토막을 내서 구분했다가 다시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복되는 거 있니? 없죠. 빈 부분도 있니? 없어요. 자, 그런데 얘들아, 요거 잘 생각해봐. 자, 이 빨간색이 x야. 자, x야. 자, 잘 봐자. x가 여기 어딘가에 있어. 그럼 지금 이 첫 번째 범위에 맞아 떨어지겠지. x가 여기 있으면, 자, 여기 있는 숫자 중에 하나 0을 갖고 와보자. 0을 여기다 대입해봐요. 그럼 절대값이 무슨 수예요? 절대값이 무슨 수야? 0을 넣으면 절대값이 무슨 수야? 음수니까, 잠깐만. 그럼 너 여기도 음수, 여기도 음수, 여기도 음수, 다 음수니까 넌 나올 때 뭐 붙어서 나왔으면 좋겠어? 마이너스. 얘도 당연히 마이너스 붙겠죠. 만약에 내가 1 이상 2 미만의 이러한 수들을 x에 대입해봐봐. 얘는 무슨 수 나와? 양수. 얘는 음수. 오케이. 자, 얘는 양수가 나오겠죠. 그럼 선생님 첫 번째, 이 절대값 안에를 0으로 만드는 숫자 재배열을 하고 나서, 크기순 재배열을 하고 나서 x값을 넣어봤더니 각각의 절대값의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로 순차적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건 절대값이 2개든 3개든 4개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는 절대값이 2개 이상이다 라고 제목을 붙이는 게 더 이득입니다. 자, 그러면 가볼까?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나는 x가 1 미만의 범위에서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라고 쓸 거야. 그게 누구라는 거지? 3이라는 거죠. 자, 이쪽 범위에서는 2배 x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결과가 3이라는 거고, 세 번째에서는 2배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결과가 3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어요? 자, 그럼 계산해보자. 선생님,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 오케이. 플러스 2 플러스 2니까 플러스 4야. 그럼 넘기면 3x는 1이죠. 그러면 x는 누구야? 3분의 1까지 따라올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끝 하는 게 아니고 확인해 봐야 돼. 그래요. 나는 이걸 만족하는 x가 3분의 1이라고 찾았는데 그게 이 범위 안에 존재하니? 라는 걸 마지막에 확인해 주셔야 돼요. 존재하죠? 그러면 너 3분의 1이 답이야 라고 얘기하면 끝. 오케이? 만약에 얘의 답이 2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2가 나왔어. 그럼 이 범위 안에 그 2가 존재하니? 아니요? 그럼 답이 없어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계산하시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2x죠. 자, 2x 마이너스 x니까 x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니까 0이죠. 그럼 얘는 뭐가 돼? x는 3. 나 계산 틀린 거 없니? 마이너스 2고 플러스 2니까 0이네. 2x 빼기 x니까 x죠. x는 3이야. 그럼 x는 3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 부분에서 여기에는 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얘는 계산하면 누가 나와? 3x. 얘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넘기면 x는 3x는 7이니까 x는 누가 나와? 3분의 7. 2 이상이니? 네, 오케이. 그래서 근이 뭐가 된다? 3분의 1과 3분의 7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거는 뭐 이 절대값이 3개든 절대값의 개수가 뭐가 있든 여기 부호가 심지어 플러스이든 마이너스이든 상관 안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하게 가시면 돼요. 뭐만 하시면 돼? 첫 번째, 무조건 첫 번째,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x의 크기 순으로 재배열 좀 하시고,
기둥 박아서 등분해서 범위 구분하시고 그냥 마마 뿔마 뿔뿔 세 개면 어떻게 되겠어? 마마마 뿔마마 뿔뿔마 뿔뿔뿔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계산만 하시면 돼요. 마지막에는 뭐 범위 안에 근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절대값이 있었을 때 풀이법이에요. 자, 근데 제가 팁으로서 여기가 가우스가 들어가는 경우도 설명을 해드린다고 그랬죠. 자, 여기를 또 바꿔. 자, 큰 번호 3번으로 가보자. 큰 번호 3번 대신에 얘는 팁으로 가자. 팁. 자, 가우스 방정식입니다. 자, 가우스도 굉장히 많이 쫄아요, 우리가. 자, 가우스는 뭐다? 문제마다 써있지. 가우스 x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뭐예요? 정수지. 가우스는 뭐야? 정수야. 가우스는 언제나 정수 취급을 받아야 돼. 가우스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든 그 새끼는 뭐야? 정수야. 근데 그 정수가 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 범위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배운 절대값하고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선생님 절대값을 풀 때 뭐가 필요하죠? 범위 필요하죠. 자, 가우스를 풀 때도 뭐가 필요할까요? 범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쯤 가서 치환에 대해서 배우시거든요. 1학년 때도 치환을 배우는데 1학년 치환은 범위가 없는 치환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2학년 때 배우는 치환은 범위가 있는 치환이에요. 즉, 세 가지. 누구? 절대값, 가우스, 그 다음에 치환. 이 세 가지는 범위가 꼭 필요한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범위에 따라서 구분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범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가우스는 정수다라고 얘기해서 x가 있으면 만약에 x가 3.7 문제없어. 마이너스 2.4 문제없어. 근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대괄호처럼 붙여버리면 이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가우스 x가 돼버립니다. 가우스 x가 되고 얘는 무슨 취급? 정수 취급이야. 근데 그 정수를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n이라는 문자를 갖다 씁니다. 자, 그러면 가우스 x가 n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얘들아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그러면 나는 n을 찾고자 하는 거야? x를 찾고자 하는 거야? 구분을 잘해야 돼. x 찾고 싶어요? n 찾고 싶어요? N. 그렇죠. 자, 우리 가우스 x는 n이라고 했을 때 가우스와 방정식이 혼합됐다고 그랬죠? 그럼 누굴 찾고 싶은 거야? x를 찾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황상 x가 누구로 나옵니까? 라고 얘기하면 범위로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보자. 만약에 선생님 가우스 x가 4예요. 그러면 희훈아 4를 구할까? 아니겠죠. 그러면 x가 4가 되는 가우스 x가 4가 되는 x는 누구니? 이러면 수직선을 생각해봐요. 또 여기 4가 있고 여기 5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자, 갑시다. x에다가 4를 줬어. x가 4야. 그럼 가우스 x는 누구야? 4지. 4.1을 줬어. 가우스 4.1은 뭐야? 4지. 자, 5를 줬어. 가우스 5는 뭐예요? 5. 그러면 4가 되기 위한 범위가 뭐가 되겠어? 4 이상 5 미만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이라는 범위가 나오고, 자, 일반적인 책에서 가우스를 얘기할 때 음수는 안 다뤄. 음수도 한번 해보자. 음수 해볼까? 음수. 자, 얘들아, 여기 마이너스 3하고 여기 마이너스 2가 있다고 치자. 자, 그럼 잘 봐요. 잘 봐. 자, 마이너스 3을 넣었어. 마이너스 3의 가우스 취하면 누구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7을 줬어. 가우스 취하면 마이너스 3이지. 뭐 2.2를 줬어. 마이너스 2.2. 가우스 마이너스 2.2는 뭐예요? 3. 마이너스 3이죠. 가우스 마이너스 2를 줬어. 마이너스 2지.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2 미만이지.
야, 그럼 이게 음이든 양이든 상관없이 이게 유지되죠. 여기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1이만. 그럼 가우스는 언제나, 잠깐만요 선생님, 가우스는 언제나 어떤 값이 있었을 때 최대 정수지. 최대 정수는 뭐가 돼? 왼쪽 정수가 된단 말이에요. 언제나 가우스는 내가 주어진 숫자에서 왼쪽에 있는 정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수든 음수든지 간에. 자,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해봐봐. 방정식에서 이런 걸 주거든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 생각해보자. 야, 그러면 가우스 x 더하기 y가 있어요. 그러면 가우스 x하고 가우스 y로 찢어질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일반적으로. 얘들아, 그럼 생각해봐봐. 3.1, 2.5 두 개 더하면 5.6. 가우스 취하면 누구예요? 5지. 3.1 가우스 취하면 3. 2점 아까 5였나? 가우스 취하면 누구예요? 2. 더하면 5 되는 거 맞지? 맞아. 자, 이번엔 3.1, 2.9, 6이죠. 3이죠. 2죠. 안 되네.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뭐예요? 안 되는 거야. 예. 아시겠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안 된다. 그럼 못 써먹네가 아니고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될 때가 언제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될 때가 언제니? 자, 그럼 될 때는 자, x하고 y가 뭐면 돼요?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정수이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정수이시면 쓸 수 있어요. 만약에 3이야, 3.5야, 그럼 어떻게 돼? 6이지. 3.5, 3, 6이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x 또는 y가 적어도 하나가 정수이면 이게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죠. x 플러스 n은 이라고 쓰게 되면 x는 그냥 숫자, n은 정수라고 얘기하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우스 x 더하기 가우스 n이 성립하고 결과적으로 가우스 x 더하기 n입니다 라는 것까지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우스의 내용물에 정수가 있으면 그냥 끄집어낸다,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 그런데 문제가 이딴 식으로 나오면 자, 다시 한번 강조하자. 가우스는 뭐예요? 가우스는 뭐예요? 가우스는 뭐예요? 정수야, 정수. 그걸 기억해.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가우스는 정수라는 걸 인지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풀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보여드릴게. 자, 가우스에서 x 더하기 3은 x 더하기 3 더하기 가우스 x는 5라고 있어. 자, 간다. 선생님 방금 왼쪽에서 배웠는데 정수면 뭐 한다고 그랬어? 빠져나올 수 있다고 그랬지. 그 가우스 x 더하기 3 더하기 가우스 x니까 2배 가우스 x 더하기 3은 5니까 2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약분까지 되니까 결과적으로 가우스 x는 누구야? 1이야. 정수 맞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해줘야 돼? 여기서 끝이 아니고 x의 범위 찾아주면 돼요. 뭐 하면 돼? x는 1 이상 그리고 2 미만입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겠죠? 자, 근데 선생님 왜 뜬금없이 이 가우스를 하고 난리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런 거 해주려는 거야. 2차 방정식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던 와중에 가우스하고 절대값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 생각해볼까? 가우스하고 2차하고 혼합이 되어 있어요. 같이 나왔어. 어쩌라고 풀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를 지우고 다시 얘기해줄게. 자, 가보자. 자, 예를 드는데 자, 우리가 푸는 문제에 이런 거 있을 겁니다. 자, 가우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 가우스
x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딱 봤어. 몇 차야? 2차. 우리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지. 근데 가우스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봐봐. 쫄리냐 안 쫄리냐? 살짝 쫄리겠지. 근데 하나만 기억해. 가우스는 뭐다? 정수. 정수야. 그러면 내가 저 가우스가 있는 새끼가 좀 쫄보라서 쫄리면 가우스 x를 라지 x로 치환해봐봐. 그 문제가 살짝 바뀌겠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야. 근데 x는 뭐다? 라지 x는 뭐다? 정수다 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훨씬 더 간편해지죠. 아니 라지 x로 바꿔보는데 라지 x가 정수만 허용하겠대. 그럼 라지 x 값 인수분해하면 라지 x가 뭐예요? 4하고 마이너스 1이잖아. 풀 수 있잖아. 근데 이러한 빨간색 표현으로 하는 거는 이제 뭐 하대? 흡사 아기 때 김치를 엄마가 빨아서 주는 것처럼 매운 거 제거하고 주는 것처럼 그런 거 언제까지 일일이 다 번역할 거야. 이런 표현이 이제 처음이라 어색하겠지만 이제 보세요. 자, 다시 가우스는 누구? 정수야. 그러니까 얘도 하나의 표현으로 생각하면 얘가 인수분해가 그냥 이렇게 된다. 돼요? 된다고. 그냥 쓰세요. 자, 그러면 이제 가우스 x는 뭐가 나와요? 정수라고 했으니까 4 되네. 마이너스 1 되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지. 내가 원하는 최종 목적은 뭐야? x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x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 마이너스 1이지. 자, 간다.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 되려면 그 범위가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 또는 4 이상 5 미만. 가우스 x는 n이었을 때 n의 범위가 x의 범위가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이라고 했잖아. 양이든 음이든. 그 뭐야? 4니까 4 이상 5 미만.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이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줘볼까? 자, 2 가우스 x의 제곱 마이너스 7 가우스 x 플러스 3은 0.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되지? 2, 1, 3, 1, 7 나오니까. 그럼 인수분해 해볼까? 자, 2 가우스 x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1은 0. 그럼 가우스 x가 누구야? 자, 여기서 이거 주의하세요. 2분의 1이요, 3이요 라고 얘기하면 자, 2분의 1 이상 x는 2분의 3 미만, 3 이상 x는 4 미만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왜? 어디서부터 틀렸어요? 가우스 x는 무슨 수야? 정수. 그러니까 얘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처음에 걸러질 수 있겠죠. 원하는 답은 3 이상 4 미만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요 정도까지 하게 되면 가우스 방정식이 가우스가 들어간 2차 방정식의 풀이까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큰 번호 3번이었죠. 자, 그 다음에 바이블 책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제 우리는 150페이지에 대해서 판별식이다 라는 게 이제 얘기가 나와요. 자, 판별식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판별식은 1학년 때까지는 중요하고 3학년 때까지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 볼 때 아니면 고난도 문제를 풀 때 우리 뒤통수를 한번 시원하게 가르쳐 주세요. 자, 판별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보도록 하자. 혜비야, 그 정지 버튼 한번 눌러주라. 정지 버튼. 한 번 더 눌러.